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소윤입니다. 겨울철에는 뇌출혈, 뇌졸중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는 반면에 추위 때문에 운동량은 줄어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뇌 건강을 위해선 꾸준한 운동이 중요하다는데요. 뇌 건강과 운동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 시간에 전주 열림병원 김순기 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적절한 신체 운동은 두뇌 활동을 향상시키고 여러 가지 뇌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김순기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운동이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주제로 이야기 나눌 건데요. 뇌가 어떤 기능을 하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과거에는 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겨우 17세기가 지나서야 뇌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 18세기가 지나서야 뇌가 전기적인 신호로 움직이는 기관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 1,400g뿐이 되지 않는 뇌지만은 이 안에 들어있는 조그만 뉴런 하나, 제일 최소 단위인 뉴런 하나가 약 10,000개의 시냅스, 10,000개의 통로를 갖고 있어서 순식간에 모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뇌에 있는 기억 용량을 컴퓨터에 메모리를 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컴퓨터가 필요할까 이런 논문이 있는데요. 전 세계에 지금 있는 컴퓨터의 반 정도를 써야만이 이 한 사람 뇌에 있는 기능의 전체를 메모리할 수 있다. 이런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뇌의 기능이 한도 끝 없이 굉장히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 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뇌를 어떻게 하면 확산시키고 놀고 있는 뇌를 놀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운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이 명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운동이 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알고 있지만은 오늘은 이제 그 운동을 함으로써 어떻게 뇌가 건강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보통은 살 빼려고 운동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뇌 건강까지 책임을 진다니 참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들이 좋아지게 되는 건가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치매 중에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지력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운동을 꾸준히 했던 환자들 우리 노년들에서는 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60% 정도 적어졌다고 이렇게 밝혀져 있고요. 오히려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운동을 적게 했던 사람들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250% 증가됐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어서 운동과 치매에 대한 상관관계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운동이 꾸준하게 했을 때 운동을 하다 그만둬버리면은 그 효과가 굉장히 갑자기 소멸돼 버리고요. 꾸준한 운동을 했을 때 인지장애를 아주 극단적으로 좋아지게 해줄 수 있다는 논문이 또 나와 있습니다. 또 알츠하이머 치매 외에 우리가 잘 아는 병 중에 파킨슨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몸이 떨리거나 몸이 강직이 되거나 행동이 느리게 되거나 몸이 꾸부정하게 되는 그런 병증을 통틀어서 파킨슨병이라고 하는데 이 파킨슨병의 원인이 뇌 안에 흑질이라고 하는 부위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적게 만들어져서 생기는 병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흑질이라고 하는 부위와 바로 옆에 뇌 기저핵이라는 부위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뇌 기저핵이 어떤 부위냐면은 우리 몸에서 운동을 관장하는 부위가 뇌 기저핵 부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함으로써 뇌 기저핵을 계속 자극시키면은 주위에 있는 흑질까지도 그 여러 가지 자극을 줌으로 해서 도파민의 호르몬의 레벨이 올라가는 걸로. 그래서 이 파킨슨 병을 나빠지는 걸 막거나
완치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호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뇌졸중 예방이나 관리에도 운동이 도움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격이 꼼꼼한 사람들 예. 그리고 완벽주의자들이요 잘 안 낫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뇌졸중이 있었거나 뇌가 외상을 있어서 자기의 몸이 하자가 있는 것, 몸이 불편한 것을 다른 사람에 보여주기 싫다 보니까 예. 바깥에서 운동을 안 해요. 내부에서만 있고 그런 분들이요 예후가 안 좋다는 것이 의사들은 통념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뇌 외상이나 뇌졸중 이후에 운동을 함으로써 호전됐다는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뇌는 우리가 평생에 쓰는 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뇌 중에 한 3, 4%뿐이 쓰지 못합니다. 네. 96% 이상의 뇌는 한 번도 쓰지 않고 준비만 하고 있다가 그다음 무덤에다 반납을 하게 되죠. 예.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함으로써 뇌에 놀고 있는 뇌를 자극하여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지게 합니다. 우리가 운동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몸을 움직여서 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 있고 걷고 움직임으로 해서 시각과 후각과 미각과 청력들을 모두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모든 종합적인 그 자극이 뇌 놀고 있는 뇌를 흔들러 깨움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뇌졸중 환자들이나 뇌외상 이후에 이렇게 마비나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 분들은 이게 운동 자체가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운동이 중요한 치료로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또 뇌 위축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병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뇌 위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뇌의 볼륨이 뇌 용량이 쪼그라드는 것을 얘기해요. 뇌 위축증 주로 잘 생기는 부위가 뇌 전두엽 앞쪽과 측두엽, 뇌 안에 있는 측두엽 안에 있는 해마체라고 우리 몸의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주로 뇌가 쪼그라들어요. 원인은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네. 대부분 이게 소모성 질환, 당뇨나 이런 오랫동안 병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술, 담배를 많이 하시는 분들, 고혈압이나 어떤 심혈관 질환이 오래됐던 분이 잘 생긴다고 통계는 돼 있지만은 아직 뇌의 위축증이 어떤 것 때문에 생기다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요. 그러나 움직이고 운동을 했을 때 특별히 해마 부위, 해마라는 우리 뇌 안에 해마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우리 몸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장소예요. 특별히 이 해마체를 운동을 할 때 자극을 해서 이 해마체에 관계된 전두엽이나 측두엽이 발달을 하게 되고 이 줄어들었던 뇌가 아주 뇌 용량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서 뇌위축증 내에서도 이렇게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돼 있습니다. 이 뇌위축증의 증상이 주로 어떤 것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제일 먼저 몸의 평형장애, 균형 잡기가 힘들어지고요. 소변 조절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최근 기억력이 떨어지는 네. 것이 주로 이 뇌위축증하고 관련된 증상 중에 하나인데 이런 증상들이 운동을 가지고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 지식입니다. 흔히 이제 운동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많은 환자들이 물어보면 어떤 운동이 좋습니까? 그런데 제가 물어볼 때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헬스클럽에 가서 티켓을 끊거나 수영장에 티켓을 끊어놓고 한 달에 두세 번뿐이 가지 않는다면은 사실 그 운동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운동이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말 그대로 산소를 써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고 혈관벽을 우리가 부드럽게 함으로 혈류량을 늘려주고 네. 혈류량을 늘려줌으로 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관들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데 잘 아시는 대로 대표적으로 걷는 거, 예. 그다음에 자전거 같은 유산소 운동, 또 수영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이런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가 환자들한테 얘기할 때 이런 운동은 제한하십시오 하는 운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주일이나 이주일에 한 번씩 등산을 다른 운동 하지 않고 네. 등산만 몇 시간 해서 내가 운동을 다 했다 생각하는 그런 운동들. 예. 또 유산소 운동을 무리하게
1시간, 2시간 땀복을 입고 런닝머신에서 2시간, 1시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죄송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건 노동이 되죠. 그런 운동은 사실은 제한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너무 한 번에 강도 높게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자주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 방법이 뇌에 좋은 건가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뇌 운동을 위해서 쓰는 유산소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이드라인이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 대신 꾸준하게 해라. 이게 이제 가이드라인이죠. 가까운 동네 한 바퀴를 돈다든지 자전거를 타고 움직인다든지 기왕이면 비슷한 시간에 어떨 때는 오전에 하고 어떨 때는 오후에 하는 것보다는 비슷한 시간에 그리고 이렇게 더울 때는 더위를 피하고 요새같이 추울 때는 당연히 새벽 운동보다는 햇볕이 있는 곳에서 운동하는 게 좋겠죠. 그렇군요. 오늘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꾸준히 운동을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다짐이 생겼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순기 원장과 함께 뇌와 운동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